우리는 종종 인생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이 몰려오고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마다 외부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어떻게 잘 조절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점에서 중요한 철학이 있습니다. 스토아주의라는 철학입니다. 이 철학은 우리가 다루는 일상의 고통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스토아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외부의 상황이나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이 철학은 단순한 감정 억제가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스토아주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마음의 통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반응하는 것, 감정이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는지에 대해 주도권을 쥐는 것입니다. 이 철학에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일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응을 제어하는 능력이 바로 스토아주의의 핵심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외부의 환경이나 사람들에 의해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거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중요합니다. 보통은 이러한 외부 자극에 의해 우리 감정이 흔들리고 그에 따라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곤 하죠. 하지만 스토아주의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 어떤 고난과 장애물도 우리가 성장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네카 같은 철학자는 모든 고난은 미덕을 연습할 기회라고 말하며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 속에서 인내, 용기, 절제와 같은 미덕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우리는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대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배울 점과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문제들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그것을 단순한 실패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는지를 반성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을 기회로 삼고 그 속에서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 바로 이것이 스토아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더 나아가 스토아주의에서는 우리 자신의 반응을 다스리는 것 외에도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잘 관리하는 법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화가 난다거나 걱정이 된다면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파악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감정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스토아주의는 감정을 완전히 억제하거나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감정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제어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과 행동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이 있습니다. 이 간격을 이용해 우리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이성적이고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교통체증에 갇혔을 때 그 상황을 나는 지각하게 됐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팟캐스트나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 상황에서의 감정적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아주의는 이러한 상황을 해석하는 방법을 바꾸는 데 초점을 둡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 자체가 우리의 고통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교통체증에 갇힌 것이 우리의 고통을 만들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의 고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통을 줄이고 더 나아가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감정적 회복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고통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더 잘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할지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더 강한 정신적 회복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스토아주의는 단기적인 감정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철학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작은 고난이나 장애물들에 대해 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회를 포착하고 그 과정을 통해 더 큰 평화와 회복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스토아주의를 일상에 적용하는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감정적 회복력을 기를 수 있고 더 나아가 외부의 평가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철학의 핵심은 바로 우리는 외부 세계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지는 바꿀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스토아주의는 우리가 겪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사람과 갈등을 겪었다고 할 때 그 갈등 자체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지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화가 나서 공격적으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이 바로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전부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일상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를 해결하려고 너무 급하게 행동하거나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스스로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그러나 스토아주의는 우리가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돕습니다. 그 감정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할 것인지를 고민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그 감정을 이해하고 더 성숙한 태도로 다룰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또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단순히 자기 반성을 넘어서 자신의 본성과 한계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모두 각자 강점과 약점이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에서 어려움을 겪는지를 알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단순한 자아인식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운명에 대한 태도입니다. 스토아주의는 우리에게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운명에 따라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운명을 바꿀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토아주의는 감정의 관리와 운명에 대한 수용을 넘어 자기 통제라는 중요한 원칙도 가르칩니다. 자신을 통제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나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해 주도권을 쥐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스스로 이를 받아들이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바로 자기 통제의 첫걸음입니다. 또한 스토아주의는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스토아주의는 고통을 단지 부정적인 경험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은 우리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간주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그것은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되는 기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통을 단순한 부정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주의의 또 다른 핵심은 바로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할 때 우리는 현재를 놓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지나친 걱정을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일이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 우리는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에 집중하고 지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스토아주의는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와 자기 통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이나 스트레스는 결국 우리가 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 철학은 단순히 고통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대처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스토아 철학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차 외부의 상황에 의해 흔들리지 않게 되고 감정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서 힘을 찾고 그 힘을 바탕으로 세상과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스토아주의는 우리가 더 강하고 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철학이 됩니다. 결국 스토아주의는 우리에게 단순히 외부 세계의 변화가 아니라 그 변화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철학을 통해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고 감정과 상황을 더 잘 관리하며 더 깊은 내적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토아주의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가르침은 자기 연민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탓하며 그로 인해 감정적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은 그런 자기 연민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실수나 실패는 그 자체로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서 무엇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체를 하나의 배움의 기회로 여길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은 우리가 실수나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실패는 결국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스토아주의자는 운명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라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면 그 실패에 대해 자책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 실패가 왜 일어났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토아주의는 다른 사람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평가나 반응에 의해 자신감을 잃거나 그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타인의 평가나 기대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반응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과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외부의 환경과 사람들의 반응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스토아 철학자는 외부의 변화에 따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비판이나 칭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주의는 단순히 자기 통제나 내면의 평화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또한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삶을 중시합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도덕적인 원칙을 지키며 사회의 평화와 조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그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복지에 기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나와 동료들이 함께 협력하여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등의 행동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의 평가에 따라 살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며 살아가기를 요구합니다. 스토아주의는 또한 죽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그로 인해 삶에 대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죽음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일이므로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대신 우리가 현재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스토아주의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는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더 잘 살고 매일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고 그 과정에 맞춰 우리의 삶을 더 충실하고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스토아 철학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직면하는 수많은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차 내면의 평화와 강인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일의 선택과 반응이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며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스토아주의의 가르침은 현재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이나 문제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감정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통제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핵심입니다. 이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며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이 제시하는 삶의 방식은 단순히 이론적인 철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깊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내면의 평화와 감정의 관리를 통해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을 더욱 지혜롭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